안녕하세요. 클래스카드 대표 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 내신 대비 세미나 마지막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영어 학원계의 IT 전문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정훈 원장님이십니다. 이정훈 원장님 모시고 이그젠포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학습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 시스템화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클래스카드 드릴 세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그 PC로 그리고 원장님들 미리 제가 자료 다운받아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래서 자료가 준비돼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PC로 접속하신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이정원 원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세트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 세트와 문장 세트 등을 이용해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필요한 단어,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내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자료를 내가 얼마나 잘 어디선가 구해서 잘 관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느냐인데, 이제 활용은 앞에서 이제 멋진 강사님들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테고, 오늘 저는 그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아이들에게 내신 학습을 시킨다면, 교과서를 학습을 시킨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단어가 필요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영영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요즘 영영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풀이한 영어 풀이 문제 이제 단어장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영어가 있으면 그 영어를 설명해주는 영어 영영 단어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영뜻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영어를 설명해 놓은, 아까 이제 영어를 설명해 놓은 게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도 이제 애들이 모르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들이 그 뜻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영, 그다음에 영영,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요즘 당연히 그 컨버세이션 형태의 컨버세이션도 이제 많이 이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본문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컨버세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버세이션이 대화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대화형으로 만들 때에는 이제 파트가 여기 아마도 B는 boy, G는 girl 같은데, 이렇게 이제 괄호 형태로 요 B 또는 G 이제 파트 담당하는 이름이 괄호로 들어가야 들어봤을 때 You don't look happy. 이렇게 B가 소리가 안 난다는 거, TTS로 만들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만드는 거에 주의해서 이렇게 대화형을 연습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내용을 각각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이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본문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본문을 모두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중요한 문법 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들을 풀어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에 대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크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들을,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 일일이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한 곳에서 자료를 모두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모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정한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xam4u라는 유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선생님들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해당 example에 보면은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word test라고 있어요. 그래서 word test라는 파일에 단어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ord test라는 단어를 여시면 되고요.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구조는 처음에 이제 word list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단어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클래스 카드에서 바로 단어 세트에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우니까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단어 의미가 연결된 텍스트 자료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앞으로는 이거 붙여넣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거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영어와 한글이 깔끔하게 이게 쭉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누락됐습니다 나오는 건 뭐냐면 취소를 아니오를 누르시면 되고요. 어디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형 있죠. 요게 가끔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뜻이 없는 애들 찾아보면 딱 그거거든요. 그런 경우만 이렇게 빼기를 눌러서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어 세트를 원하신 대로 만들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빼먹긴 했는데 아까 거기에 이제 쭉 추가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요 phrase list 이것도 복사한 다음에 네, 요 밑에다가 이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외부 자료 가져오기 그대로 그냥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영이 되겠어요. 이제 영영이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영영 자료들이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영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외문 말고 더 내리시면 영영풀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영영풀이를 이제 역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겨서 간단하게 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과부터 만약에 이제 특정한 교과서를 한다면 1과부터 뭐 8과까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영영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모두 선택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어떤 원장님께 이제 정말 배워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시작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그냥 제일 마지막 부분은 Shift를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된대요. 처음 이거를 보고서 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복사하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 자, 복사하셨으면 얘는 넣을 때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가 이제 똑같이 그냥 한글로 열으면 되겠네요. 한글을 새로운 파일을 하나를 그냥 새 문서로 하나를 열어두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서 복사했던 일과의 영영들을 모두 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는 2과에 있는 것도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이제 드린 파일은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과에 있는 영영도 이렇게 하셔서 2과에 있는 영영도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은 2과에 있는 예문도 영영풀이도 역시 이렇게 쭉 다 같이 모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해서 역시 이것도 아까 빈 문서에다가 쭉 이어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부터 끝까지 모두 다 붙이셨으면 그때는 얘네들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일 몇 가지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항상 소개해드리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주소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사이트는 안내 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해서 저 같은 경우 이거를 꼭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mytexttools.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왼쪽에 쭉 내리시다 보면 line item tools에 보시면 여기 엄청 긴 거 있어요, 하나. remove lines items containing specified string이라고 엄청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특정 단어가 있는 애들만 지워주세요 또는 남겨주세요라는 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모두 붙여넣기를 1과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과씩 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제 1과부터 8과까지 모두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 보시면 여기 네모 이렇게 조그만하게 네모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하셨으면 요 밑에 칸이 이렇게 이제 빈 검은 칸으로 나올 텐데요. 여기에다가 방금 위에서 복사했던 그 네모칸 모양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은 아마 이게 여기 이 첫 번째 걸로 요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뒤에 포함하지 않겠나 컨테이닝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파란 버튼 Remove Lines Items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지워지고 영어하고 한글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Ctrl A에서 전체 선택하시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아이고 네 다시 네 이거를 전체 선택해서 이거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복사하셨으면 이것을 다시 이제 아까 이제 단어장 만드는 곳이었죠. 외부 자료 가져오기 하고 이번 역시 가운데 거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자, 이번에도 역시 영어와 그다음에 한글이 뜻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트로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임의의 숫자를 이름을 붙이시고요. 어차피 이걸 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이름을 붙이시고 세트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했으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보기를 하시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을 엑셀로 다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거를 클립보드로 복사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엑셀에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다 단어장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엑셀 문서에다가 뭐 별거 없이 그냥 요 첫 칸에 이렇게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영영 단어와 그다음에 영영 한글 뜻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똑같이 아까 만들었던 요거 있죠. 처음에 1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 다 복사해 놨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영어와 한글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이제 영영 요거가 영영 풀이를 우리가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영 풀이에 대한 한글 해석 이렇게 두 가지를 다시 이번에 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클래스 카드로 가시고 복사했던 건 닫으시고 또 세트 만들기를 새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역시 단어 세트를 만드시고 이름은 그냥 역시 이제 그냥 랜덤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자료 가져오기, 단어 의미가 연결된 텍스트 자료, 그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내가 복사했던 요 자료로 가보시면 앞에 요 점 모양이 있죠. 이 영어 단어 앞에 보면 점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요 빈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쪽은 다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로 된 해석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뒤에 보시면 다시 원문에 보시면 00이라고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복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두 번째 칸에 이 두 번째 칸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영어 부분만 요쪽이 필요하니까 영어 부분만을 선택하시면 요 뒤에서 이제 영어로 프리된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트로 가져오기 하시고 저장하시고, 자, 저장하셨으면 다시 이번에도 내보내기 해서 엑셀로 다시 이렇게 내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은 요 단어 매칭은 되고 그 옆에 이제 영어로 풀이된 것만 남겠죠. 뭐 요걸로 끝내셔도 되고 나는 이제 한글 뜻도 원한다. 예를 들어서 한글 뜻도 원한다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거를 만드시면 돼요. 세트 만들기, 단어 세트. 자, 이러고 3번이라고 만들게요. 자, 외부 자료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1과부터 모두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전체 선택해서 이번에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고요. 똑같이 제일 처음에 있던 이 점 모양 복사하신 다음에 첫 칸에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0 클릭한 다음에 복사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붙여넣고 자, 이번에는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영어는 이미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한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부분만이 아니라 밑에서 한글 부분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만 남죠? 네. 세트 가져오기, 저장하기. 자, 제작 완료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다시 이번엔 내보내기, 클립보드로 복사. 자, 하셨으면 이거를 아까 그 엑셀에 다시 BCD니까 2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쭉 나올 테고요.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C에 있는 0단어는 필요가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숨기도록 할게요. 숨기고 얘도 숨겨보고. 자, 이러면 이제 영어와 한글과 그다음에 이 영어에 대한 00 그다음에 그 00 풀이를 다시 한글로 해석한 거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모두 다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영어나 아니면 한영이나 영뜻, 영영을 모두 제작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영, 영뜻, 영영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영영 풀이 해놓은 거 아이들 이걸 클래스 카드로 연습시키면 좋은데 이걸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일일이 영영 사전에서 맞춰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화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네, 대화문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내용 정리라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 이거 역시 이제 그 이그젠플에 있는 내용 정리라는 파일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또 잘 요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대화문이 쭉 나와요. 그죠? 대화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려고 하면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조그맣게 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얘네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져야지만 얘네들을 복사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복사해서 지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지워주는 방법이 뭐냐면 저도 이거 열심히 연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아까 그 첨자 찾아 바꾸기를 하시면은
이 대화형에 있던 첨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첨자는 사라지게 되면 요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복사하시고 한글 먼저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자료에서 세트를 만들기 이번에 문장 세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장 세트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TTS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외부 자료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제일 끝에 한글과 영어 분리로 가야 돼요. 세 번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가고요. 첫 번째 붙여넣기 영어 하시고 뭐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나오네. 원래는 지워져야 돼요. 슬프네요. 어쨌든 한글 뜻 역시 복사하기 하셔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하고 girl에다 보면은 이렇게 컬론이 되어 있죠. 요거를 괄호로 바꿔줘야지만 TTS가 읽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 주셔요. 그러면 이게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게 주황색으로 바뀌면은 다음을 누르시고 세트로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로 이게 저장이 되면은 얘는 B라는 애가 소리가 안 나요. Subin, what do 이렇게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oy, girl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서 파트는 볼 수 있지만 소리로 연습을 할 때는 이 boy와 girl을 소리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대화형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여기에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문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줄바꿈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본문을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지는 않고요. 또 다음 자료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뭐냐면 이제 본문 7단계. 자, 본문 7단계라는 파일이 역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7단계라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릴 세트로 만들기 전에 본문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시고요. 자, 보면은 쭉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줄바꿈으로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이용해서 문장을 이용해서 역시 이제 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새로 세트 만들기 하고요. 이번에는 문장 세트가 되겠습니다. 문장 세트 만드시면 되고요. 자, TTS 누르시고 그다음에 5번으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번에도 만드는 거는 외부 자료 가져오기에서 이제 영어와 한글이 따로 있으니까 항상 요 세 번째 거 되겠죠. 요 세 번째 거를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영어 본문부터 이제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어 본문을 복사하시고 자, 여기서 영어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빈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빈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빈줄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빈줄 제거를 눌러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글을 보시면 자, 한글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에다가 붙여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빈칸들이 있는 거는 빈줄 제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화문이 아니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들기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까지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클카 이제 내신으로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역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까지 다 만드셨으면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드릴 세트라고 하죠. 클래스 카드에서는 드릴 세트도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세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이 본문 만들었던 이 파일에서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드시기 전에 역시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만드실 때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팁이니까 이거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은 이 클래스 이그젠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7단계 연습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이렇게 7개의 단계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7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클래스 카드에 이제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 단계는 7개의 단계인데 모두 다 이거를 적용시킬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한글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당연히 하실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트 5에 보시면 어색한 곳 찾기 연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 카드로 이제 만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파트 5와 파트 2 해석은 제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총 7개 중에서 5개의 세트만 드릴 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세트로 만들 건데요. 이제 드릴 세트 만드시는 거 이제 잘 보고 이번에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드릴 세트를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해석이 이 답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다 번호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시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넣으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첨자를 먼저 답지를 먼저 따로 저장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답을 저장해야 되는데 답지를 따로 저장해야 돼요. 이거를 만드셨던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거 답지를 저장을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답지가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하나씩 이거를 이제 저장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거 진짜 하나씩 답 넣으시느라고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모든 답이 선택이 안 되고 한 개의 답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많이 고생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답지를 따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은 제일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다음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입력을 눌러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주석이라는 게 있고요. 주석에 보면 주석 저장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요 부분은 이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메뉴니까. 그래서 요 부분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역시 이건 나중에 클래스카드 카페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석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뜨는데요. 이거 그냥 저장하면은 요 뒤에 빈 문서라고만 있어서 뒤에 이제 이름이 없으면 이게 저장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기 전에 꼭 끝에다가 마침표 점을 누르고 그다음에 영어로 HWP라고 꼭 적어서 저장을 해주세요. 아,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요거 이 빈 문서 뒤에다가 점 HWP라고 적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아까 이 선생님이 요거를 저장한 이 HWP 파일을 저장한 그 폴더 안에 보통은 이 빈 문서라는 이름으로 이 똑같은 파일이 같은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빈 문서라는 파일이 저도 저장됐죠? 똑같은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시면 여기에는 아까 이 자료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을 모두 다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따로 저장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답을 따로 저장하셨으면 더 이상 요 이제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시 지워 주시면 돼요. 자, 지워 주시는 방법은 위에 이번엔 파일의 편집을 가보시면 조판부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조판부 지우기를 누르시고 쭉 내려보면 기억, 니은, 디귿 해서 가보시면 미음에 미주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미주라는 애를 누르시고 지우기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드릴 세트로 멋지게 선생님들이 모든 자료들을 드릴 세트로 이제 만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드릴 세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트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드릴 세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번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이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거 엄청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보시니까 첫 번째 거는 빈칸이 문장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 메뉴에서 이 세트의 종류가 뭐냐면 주관식 빈칸이라고 불러요. 미주 놓치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좀 이따가 또 아마 하게 될 거고 오늘도 반복해서 몇 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주관식 빈칸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빈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드릴 세트의 장점이 뭐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동일한 문제를 왕창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왕창 넣어 볼게요. 1번부터 그 다음에 11번까지 있는 문제를 주관식 빈칸 문제를 한꺼번에 만들 거예요. 모두 선택하시고요. 자, 11개의 문제를 복사하셨으면 화면에서 바로 넣지 마시고 옆에 보시면 문항 일괄 입력 있어요. 일괄 입력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문항 일괄 붙여넣기. 흐름에 그냥 쭉 따라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한 칸,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 사이에 이 문제와 문제 사이가 한 칸 이상은 적어도 떨어져 있는지는 한 번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면 11개 문장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복사한 것도 11개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어딘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뭐 칸을 편집 가능하니까 이거 여기에서 띄워주면 될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11개 문장이 쫙 됐으면 그냥 야 신난다 하고 누르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지시문이 있으니까 이 지시문을 꼭 이렇게 복사하셔서 얘도 지시문을 공통 지시문이라고 위에 나 있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그다음에 붙여 넣고 꼭 지시문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각각 문제마다 이렇게 지시문으로 이제 역시 복사해서 싹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 상태가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11개 문항 추가하기. 지시문 적용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문하고 문제가 다 들어가죠. 아까 이렇게 밑줄로 되어 있던 거는 클래스 카드에서 이렇게 예쁘게 빈칸으로 괄호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 문제 11개를 이제 바로 다 넣은 거죠. 그죠? 네, 다 넣었어요. 이제 정답을 역시 하나씩 역시 넣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일괄 입력으로 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지는 아까 우리 저장을 했죠. 그죠? 보시면은 아까 빈문서라는 것으로 이제 이 정답지를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정답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넣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있는 게 이거에 이제 첫 번째 정답이니까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답 일괄 입력이라고 있어요. 문항 일괄 입력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답을 그냥 역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 자동 입력 시작하기. 그다음에 다음. 자, 혹시 여기가 주황색으로 바뀌면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답을 넣을 때 주로 보면은 이제 example에서 오타를 넣거나 뭐 그런 경우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녹색은 좋은 거예요. 주황색은 뭔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11번까지가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원 밑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아래에서 밑줄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7단계 형태는 그 출판사와 상관없이 이그젠플로에 있는 자료가 모두 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두 번만 배워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금방 손에 익으실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트 1을 예쁘게 만들어 봤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해석 연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쓰지 않고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 카드에 아까 본문 문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문장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바로 출력해서 이걸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유형의 문제죠. 그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가끔 저도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자, 동사형, 즉 이제 기본형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되겠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드릴 세트로 만들어야죠. 자, 7번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괄호가 뭐 한 개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한 개든 여러 개든 좀 여러 개 괄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틀린 부분을 여러 개 고치기라고 불러요. 틀린 부분 여러 개 고치기. 자, 틀린 부분 여러 개 고치기를 선택하시고요. 역시 문항 일괄 입력, 문항 일괄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11개의 문장을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역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고요. 다음 11개 문장 맞죠? 지심은 꼭 잊지 마세요. 뭐 이제 따로 주의하실 건 없고 요 지심은 넣는 것만 보통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심은 꼭 적용 누르시기. 그래서 위에 보면 꼭 지시문이 다 하나씩 딱 복사가 됐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하기. 정답도 복사해 볼까요? 정답 요거는 한글로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 안 쓰는 거고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복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에 붙여넣기. 다음 자동 입력 시작하기. 예쁘게 잘 들어가죠? 보면은 B가 Is로 싹싹 다 바뀌었어요. 그죠? 저 이거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이 문제를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B가 Is로 샥샥 바뀌게 된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막 그 주머니에 적금 넣는 느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크를 뭐 바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이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 이번에도 드릴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만들 거는 이번에는 두세 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객관식 빈칸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식 빈칸. 객관식 빈칸이라고 부르고요. 자, 객관식 빈칸 역시 11개의 문제가 되겠네요. 문항일괄 입력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문항일괄 입력 붙여넣기 그다음에 붙여넣기 다음 그다음에 지심은 이렇게 지심은 복사해서 여기다가 지심은 적용. 그다음에 11개 문장 추가하기. 자, 이렇게 해서 지심은 복사해서 넣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답지에서 역시 그다음 거 답지 쭉 고르시면 되고요. 자, 복사하기, 정답 일괄 입력. 이 정답 일괄 입력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예전에 이거 만들고 싶으면 이거 진짜 하나씩 한 땀 한 땀 답 넣던 거에 비하면 리브인 알아서 바뀌어주는 거예요. 다 지금
알아서 얘가 지금 바뀌어주다 보니까 이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지금 답에 맞춰서 이제 바뀐 거예요. 아시다시피 객관식 빈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답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요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요 정답에 맞춰서 지금 순서가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개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3개가 있네요. 이번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있으니까 a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뭐 클카에서 이거 일괄 입력 안 만들어 줬으면은 절대로 드릴 세트 저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클카 미워하면서 왜 안 만들어 주나 그랬을까요? 근데 클카에서 정말 잘 만들어 줘서 저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리를 하면 잘 손질만 조금 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면 알아서 이런 문제 선생님들 좋아하시죠, 그죠? 저도 좋아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어색한 거 찾기 연습인데 이거는 이제 이걸 만드는 거 대비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좀 이걸 선호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 이거는 따로 그냥 종이로 요거는 이제 따로 주고 있어요. 파트 5는 네, 그래서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 연습이네요. 자, 순서 배열 연습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순 배열이라고 클래스 카드 드릴 세트에서는 불러요. 여기도 순서 배열이 있으니까 순서 배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서 배열이 아니고 어순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어순 배열을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11개 질문을 복사해서 문항 일괄 붙여넣기 자 하시면 되고요. 다음 하시면 되고 지시문만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시문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지시문 적용 11개 문항 추가하기. 그 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 그 다음에 보시면 역시 요거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생략한 거고요. 바로 다음 거예요. 11개 자 역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카드의 문제는 아니고 이 example.e에서 이제 어순배열을 답을 만드는 상황에서 가끔 이제 좀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을 제공해 줄 때 아까 답지에서 제공해 줄 때 어떤 경우 오류가 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문장이 두 문장이 한 지문 안에 문장이 두 문장이 들어가면 두 문장 사이도 이게 슬래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오류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뭐 깔끔하게 다 예쁘게 만들어지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양인지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 요거 괄호 안에 없는 거는 그냥 묶음으로 그냥 바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로 그다음부터는 I'm 15 years ol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역시 묶음 괄호에 있지 않은 애는 혼자서 나오니까 따로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이제 I live in Korea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세트가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문장 암기를 위해서 많이 시키죠. 특히 고등부, 그죠? 고등부는 아예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어순배열.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나 봐요. 영장 연습. 자, 영상 연습은 문장 안에 빈칸이 있으니까 똑같이 얘는 뭐로 만드시면 되냐면 똑같이 주관식 빈칸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주관식 빈칸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역시 별거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다 그거거든요. 복사해서 문항 일괄 입력 붙여넣기 붙여넣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특히 이렇게 페이지가 문제 사이에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 경우 보면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딱 해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붙어 있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꼭 이렇게 띄워주시기 한 줄 이상. 저는 이제 2줄 정도 보통 항상 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눌러서 꼭 11문장인지 확인하고 지시문 똑같이 복사하시고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하기 하시면 되고요. 이거 손으로 직접 이거 다 일일이 빈칸에다가 답 넣으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정답 일괄 입력. 정답 일괄 입력 없으면 절대로 저 문제 저는 못 만든다.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그냥 붙여 넣으신 다음에 다음 자동 입력하기. 그러면 이제 다 빈칸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한 땀 한 땀. 네. 자, 요거 아까 제가 이제 사실 연습을 해봤는데 오류가 났어요. 그죠? 주황색이 드디어 하나 짜잔 나타났어요. 보니까 뭐냐면 위에 디에고가 여기서는 없어야 되는데 답지에도 디에고가 나타나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클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그젠포에서 답을 만들 때 이제 실수한 거죠. 자, 4번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요 4번 문제 틀린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4번 문제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고요. 4번에서 보니까 괄호는 디에고가 없어야 되죠. 답지에서. 그러면 디에고를 답지에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4번에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4번에 있는 요 답지만 골라주세요. 4번. 번호까지 꼭 같이. 왜냐? 이것도 다시 그렇다고 요 하나만 다시 넣기 귀찮잖아요. 자, 그러면 4번만 이렇게 복사하시고 4번만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정답 일괄 입력을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인데도 정답 일괄 입력이 되나? 네, 돼요. 그래서 하나라고 해서 일괄 입력 안 되는 거 아니니까 한 문제에 대한 답도 그냥 다시 이렇게 수정한 걸 넣으시면 이제는 잘 들어가네요. 그죠?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 문제가 이그젠플 답지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신 다음에 그 답만 다시 복사해서 해당 번호에서 일괄 입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문제인 경우에도 역시 일괄 입력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한번 봐야죠. 그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학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죠. 이제 단어 제시해주고 한글 보고서 영어로 푸는 문제.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달달달 해야지만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자, 만드시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5개의 파트가 되겠어요. 5개 파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릴 세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드릴 세트가 저는 그래서 워크북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본문까지. 자, 그 다음에 2과도 열심히 하겠죠. 자, 2과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시키겠죠. 이제 이것까지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달달달 사과까지 다 했어요. 본문을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머가 남았죠. 그죠? 문법이 보통 2개의 파트가 각각 그 과마다 들어가죠. 중학교가. 그죠? 아이들에게 문법을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애들이 문법을 연습은 했을 거예요. 연습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클래스카드 그래머를 이용해서 클래스 그래머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문법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래머 클래스를 만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머 클래스를 만들어서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뭐 중학교 명칭 쓰고요. 중등 그래머 가기 한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그래머 시간에 그래머 교육 시간에 좀 따로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등 교과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1학기 거. 그죠? 그 다음에 2학기 거.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요. 요건 이제 기본 개념 학습이 될 테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아이들에게 쭉 시키고요. 이걸로 이제 아이들이 개념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엔 이그젠플에 있는 문법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로 시킬 거냐면 클래스 exam for you에서 어떠한 자료가 있냐면 보시면은 이제 grammar build-up이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클래스 카드 그래머로 다 드릴 세트를 만들지는 않고요. 워크북하고 객관식 위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거 너무 많이 만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워크북하고 객관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워크북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문제 유형들을 모아놓은 게 이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머 워크북에 있는 요 설명 자료가 기본 설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얘네들은 그 아이들 시험 묶음에 처음에 이제 줄 때 아까 이제 뭐 그 자료로 드릴 세트로 만들지 않았던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묶어서 아이들에게 주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로 얘를 줍니다. 그럼 얘네들은 요 아이들은 요 워크북에 있는 개념 정리를 보고서 자기 수업해야 될 개념을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될 개념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역시 이제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문제들의 유형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뭐 한두 개만 해보는 거랑 이제 간단한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석은 어떻게 답안지를 항상 저장을 해야 되겠죠? 각각 보면 이렇게 역시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따로 저장하는데 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입력에서 보시면은 주석에 보면 주석 저장하기. 그냥 저장 딱 누르지 마시려고 했어요. 그죠? 빈문서라는 이름 끝에다가 마침표 그다음에 HWP라고 꼭 써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미 하나 저장했던 게 있을 테고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테니까 얘는 그냥 덮어쓰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가 열려 있었네요. 주석에 주석 저장하기에서 뒷문서라는 이름 제일 끝에 .hwp를 잊지 말고요. 자, 그래서 저장 누르고 이미 있다고 그러면 덮어쓰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답들을 이번엔 지워야 돼요. 따로 저장을 했으니까. 그거는 편집해 보시면 조판부 지우기, 가나다로 쭉 내려보시면 미주라는 애가 있어서 미주를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지워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영어에 보면은 이제 빈칸 하나 넣는 거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종류인지? 이거는 주관식 빈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관식 빈칸으로 얘네들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복사하시고 문학 일괄 입력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다음 하시면 되고 12개 맞죠? 자, 위에 있는 지시문도 샥 복사해서 지시문 적용 꼭 누르시고 추가하기. 정답도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에 있으니까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 얘네들은 안 하고, 그죠? 요거 안 하고 여기 파트 패턴 1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문항하고 잘 확인을 처음에는 해보셔야 돼요. 제일 시작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 문제니까 지금 25번까지 여기부터가 시작이네요. 이거는 기본 개념 문제라서 저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가 시작이네요. 그 중에서 이제 12번까지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복사해서 그 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에 붙여넣기 다음 그다음에 자동 입력하기. 자, 이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어, 나머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요거 만들면서 경험했던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그냥 출판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동아윤중 일과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싹 만들었거든요. 다시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첫 번째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동일한 문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럴 때에는 이게 동일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have to라는 게 다른 출판사에서 쓰이게 되면 그 출판사에 있는 그 자료에서 열어보면 have to라는 거에 나온 문제는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 이거를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네이밍을 짓지 않고 이걸 어떻게 지었냐면 이 이름으로 지었어요. 문법 이름으로. 그래서 have to니까 have to. 뭐 그 중에서도 조동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동사에 have to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면은 이제 출판사 다른 출판사인 경우에도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수업을 하는데요. 문법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 have to 문제가 이제 have to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문법 훈련을 다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문법이라는 이 폴더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문법이라는 폴더에 아예 따로 이렇게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문법을 모두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문법만 모은 거예요. 저는 이제 1학년 거는 내신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다양한 문법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이픈을 이용하시는 건 알죠?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해서 문법, 내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저는 네이밍을 통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수업 진행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클래스 카드 그래머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풀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형성평가를 위해서 여기서 다시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다 거의 보시면 다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2, 3학년 거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야금야금 만드니까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학생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출판사의 교재를 가지고 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드릴 세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다 서로 다른데 걔네들 출력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답을 다 채점해 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드릴 세트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패턴이 보시면은 막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한 20개가 있다 하나에 한 어디 보자. 여기는 보면 19개네요. 그죠? 한 유형에 보면 문제가 19개인데 그럼 19개든 20개든 처음에는 이걸 다 그냥 26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했더니 자 오늘 이제 문법 저는 이제 드릴 세트를 다 주고 나니까 세팅해 주니까 뭐 저야 뭐 강의를 할 건 없단 말이죠. 저는 이제 틀린 문제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Q&A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처음에 하니까 이제 20문제 해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10개 이상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다 막 10개씩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채점해 주려니까 저도 미치겠고 아이들도 막 10개씩 틀리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들 때 되도록이면은 이 문제가 10개를 넘지 않으려고 해요. 10개에서 한 15개 그 정도를 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이제 간단하게 고르는 거는 이제 그럼 왜 이거는 26개냐?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고르는 객관식 문제는 뭐 20개까지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배열이라든가 이제 어려운 문제, 특히 이런 주관식 이렇게 빈칸 있는 문제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로 15개는 진짜 넘어가지 않아요. 15개가 넘어가면 뭐 잘라서 2개로 잘라서 보통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보니까 한 15개 미만일 때 가장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10개나 특히 이렇게 이제 빈칸이 많은 것들, 아이들이 쉽게 틀리기 쉬운 것들은 10개 이하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고르는 게 있거나 어순배열 같은 경우는 뭐 15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문법 문제도 다 만들었어요. 그럼 문법 문제 만들고 나면 이제는 그 문법 문제 이제 아까는 그건 기본 개념을 연습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그 해당 문법에 대해서 소중한 이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정말 이제 눈이 휘날리게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같이 만들죠. 그래서 아까 워크북에서 보시면은 이제 문법 문제가 있었는데 동일한 문법 문제를 순수한 객관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객관식 문제가 아까 have to에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가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 이거는 18개, 19개네요. 그죠? 이거는 좀 적은 편이고 보통은 한 50개도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역시 이제 똑같이 이제 문제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저 이거 만들 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 객관식 만들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역시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도 몇 번만 해보면 사실은 금방 몸에 익으실 거예요. 뭐냐면 자, 입력에 가시면 위에 입력에 보시면 주석 있고 주석에 주석 저장하기. 저는 이게 주석 저장하기가 아니라 답안지 저장하기라고 이제는 읽혀요. 예, 주석이 아니라 답안지 저장하기라고 읽힙니다. .hwp 꼭 누르시고요.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다. 아이고. 빈 문서 답안지 지우고 다시요. 그래서 입력에 보시면 입력의 주석에 보시면 주석 저장하기, 일명 답안지 저장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HWP 꼭 쓰기 덮어 써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지워야 되겠죠, 이번엔. 자, 그래서 위에 편집의 조판부 지우기, 가나다 미음의 미주 지우기. 자, 다 지웠으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1번 문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쭉쭉쭉 내려서 제일 마지막 문제까지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복사하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저는 만들어요. 여기 이제 만드는데 자, 여기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편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샘플이라고 만들고 여기다 만들게요. 자, 샘플이라는 폴더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자료를 이제 뭐 만들었어요. 이제 그 have to라는 자료를 여기다 이제 쭉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뭐든지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조동사에 제가 보면은 이제 have to가 있을 거예요. 제가 조동사에 have to 있죠. 자, 얘를 이제 열심히 아까 이제 처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었다고 쳐요. 4번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객관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있던 파일 있죠. 요 첫 번째 요 워크북 요걸로 만든 것들을 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객관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세트 만들기 드릴 세트.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4번까지 만들었으니까 5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5번 만드는데 자, 그러면 뭐 have to에 have to에 뭐 5번이라고 할게요. 뭐 05번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5번을 만들려고 하고 객관식이고요. 자, 문항 일괄 입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문항 일괄 붙여넣기 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총 문제인데요. 아까 보시면은 원래 문제가 몇 개였어요? 19개였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하던 다른 드릴 세트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엔 지시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와 문제 사이가 빈칸이 2줄 이상이어야 돼요.
문제와 문제 사이가 두 줄 이상.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내리면서 보통은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 내부에 있는 다른 거는 이제 뭐 두 줄 이상이 생긴 경우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문제와 문제 사이가 이렇게 두 줄 이상, 세 줄이든 네 줄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줄 이상만 떨어져 있는 여기 한 줄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 줄 떨어져 있는 경우만 잘 확인한 다음에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하도 딱 눈에 익어서 딱 가다 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서 보시면 34개 하면 안 되죠. 그죠? 아까 19개였죠. 자, 여기 보시면 두 줄 이상의 빈 줄로 문항 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드디어 19개가 맞았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뭐 18개다. 뭐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 이전을 눌러서 되돌아가서 혹시 내가 두 줄 이상 구별 안 해준 거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개가 서로 맞기. 그다음에 여기 두 줄 이상의 빈 줄로 문항 분리를 꼭 확인하시면 돼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시문은 필요가 없어요. 공통 지시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추가하기. 번호는 언제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눌러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총 19개의 문제가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뒷문서 아까 답안지를 열어보니까 제가 얘네들 왜 좋아하느냐?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해설이 있거든요. 해설이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19번까지죠. 19번까지 답안지를 쭉 복사하시면 돼요. 자,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일괄 입력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해설까지 몽땅 다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러면은 까맣게 답은 동그라미는 일일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 해설은 이렇게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해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입력 시작하기, 그만 보기 보시면 자, 보시죠. 답 1, 2번은 위에 1, 2번 체크가 됐고 아래에 있는 해설은 따로 밑에 들어갔어요. 이건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옵션에다가 넣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이걸 해설을 보고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손 안 대도 되는 거예요. 설명을. 다음. 네, 이렇게 해설까지 있고 해설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 돼요. 19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1번부터 5번에 조동사라는 이름이 없네요. 잠깐만요. 이름까지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네. 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19개니까 그냥 넣을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밑에 있는 문제는 보면은 어떤 문제는 이제 50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막 이거 밑에 거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54개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54개를 다 넣는 건 역시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넣을 때는 저도 이제 54개를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9개인데 내가 이거를 저도 이제 객관식이니까 뭐 그렇다고 10개는 그렇고 보통은 한 20개 이내, 그것도 역시 20개 이내로 분리를 해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개인데 제가 이거를 10개씩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한 여러 개라고 치고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들 20개씩 분리하면 제일 좋아요. 자, 볼게요. 자, 해당 드릴 세트를 누르시고 이거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정말 유용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게 세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자, 여기 복제 결합 분리해 보시면 여러 세트로 분리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세트로 분리하기를 누르시고 자,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숫자가 1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아까 5번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로 바꿔준 5번부터 나는 시작할래.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시작하면 괄호는 양쪽에 넣어주고요. 요 끝에 괄호, 시작 괄호는 이쪽에 넣어주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0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05, 06 이런 식으로 가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10개씩 넣을래. 자, 그러면 10개짜리 하나, 9개짜리 하나 이렇게 2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하기 하고요. 분리하기 하셨으면 자,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19개짜리 요거 있죠? 요 19개짜리를 선택해 주세요. 19개짜리.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삭제해 주시고요. 삭제해 주셨으면 아까 이제 만들던 폴더로 가보시면 이제 5번하고 6번 나눈 것만 이제 남겠죠. 네, 분리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5번하고 6번만 선택하시고 얘를 갖다가 위치 이동 자 하시고 끝에다가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든 경우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뭐 100개면은 20개씩 하면은 5개로 분리가 돼서 쭉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객관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쭉 드릴 세트까지 만드는 거는 소개는 끝났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그젠플에 보면은 전체 그 지문 형성 평가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뭐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도 보면은 실제 학교 기출 문제도 HWP 파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대표님께 다시 이제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오늘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채팅해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해보시거나 아직 드릴 세트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으면 얘기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제 이런 객관식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실 수 있는 걸 1개씩 2개씩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미나에 또 참여해 보시고 그러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드릴 세트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내가 똑같이 다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몇 번 연습해 보시고 하시다가 잘 막히는 게 있으면 클래스카드 카페에 올리시면 제가 이제 가끔 가서 답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